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아유, 아주 좋은데요. 지금 한참 작품 쓰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새 이제 그 첫 회부 논거를 마감하고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세요? 예.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는 모두 몇 회분이나 몇 쓰실 예정이신지요? 현재 계획은 조금 두터운 책 2권 정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 원고지로 한 3,000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유사회고록이라는 그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유신의 어떤 넋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자기 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사람 당대의 회고록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 전지적 시점을 획득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저는 첫 회를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선생님. 예. 그 대왕 떠나시다. 예, 이 예. 제목 설명도 좀 해주시죠. 대화라는 것은 그 김유신을 말하는 거고, 떠나시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가 생각했던 통합, 그가 생각했던 어떤 사만의 그 통일, 이제 이 논리가 지금 세상에 와서 많이 훼손되고 부정되는 그런 이제 그 느낌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을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선생님, 남남 분열 얘기를 하신 게 이번에 굉장히 또 총선을 치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좀 약간 예외적으로 그때 뭐 좀 바쁠 때라서 신경을 못 쓰긴 했는데 좀 충격적으로 그 결과를 봤습니다. 하여튼 한석이 적어도 적을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새누리당이? 예.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저걸 과신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한참 이 기승을 부리던 뭐 SNS나 트위터들의 그 모양도 그랬고 거기도 압도적으로 그건 여당이 불리했고 SNS 트위터에서는 네. 그 다음에 다른 그 움직임에서도 나는 사실 김용인 같은 경우도 저 결과가 날지 안 날지 확신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위터나 SNS에 나타난 그 묘한 힘, 그것도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 저건 하고 오히려 옛날에도 그 천안함도 그랬는데 그 끄트머리 가서 하더니만은 갑자기 천안함 전부 다 그 여당이 잘못해가 나쁜 짓이 돼가지고 선거에 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식으로 나 생각했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읽으신 민심은 그래서 이제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모르겠습니다. 또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민심이 하도 네. 이상한 민심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이미 선생님께서 SNS의 어떤 힘이라 그럴까? 예. 이거의 반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미 그건 어느 정도는 그건 예측을 얘기했습니다.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일 줄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런데 희한하게 네. 참 범죄라고 돌아올 그 막말들이 빨리 그렇게 돌아와 버렸대요. 그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예상을 깬 거면은 예. 그 예상은 새누리당이 많이 질 거다. 예, 나는 그 근저는 뭐였습니까? 그 근저는 이제 그 정권 심판론 내지 네거티브가 굉장히 우세한 걸 보았습니다. 느낌에.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우세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정권의 실책이라든지 이런. 근데 결국 잘못한 게 크다. 정권의 실책이 없으면은 네. 네거티브가 성립하기 어렵죠. 네. 그게 이제 실책 위에다가 선거 전략으로서의 네거티브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것이죠. 봤는데 그때도 약간 내가 가까운 사람끼리는 그런 말은 했습니다. 근데 저 네거티브만 가지고는 이지 못할 걸 뭐 그런 말은 걱정은 했습니다. 뭐 걱정해주는 걱정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된 그 이유라고 할까, 배경이라고 할까, 원인이라고 할까,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말하면 결국은 네거티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
여기 그 대왕 떠나시다에도 선생님께서 이 첫회 그 끝머리쯤인가요? 그 어떤 정권 말기에 예. 그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이 넋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예. 하셨던데 이 정권 현재 우리 현실의 정권 말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그래서 참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명백히 이 정권이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누가 봐도 그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 정권이 때문에 했던 것들 좋은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와도 그랬거나 이 정권이 때문에 했던 좋은 것은 전혀 지금 얘기되지 않고 이제 명확하게 실수라는 것하고 아직은 실수일지 알지 모르는 것 이런 것만 싸먹고 가지고 나쁜 거로 되어서 이제 네거티브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저걸 일수 겁니다. 아 저것도 잘못인가? 그것 때문에 거꾸로 이것이 잘못이 아니다 하면 진짜 잘못한 거. 저것도 잘못이 알지 못한 또 저 효과도 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이상한 것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4대강 같은 것인데 4대강 같은 경우에 그게 아마 선거공약에 제일 앞에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합니다. 그것도 사대강보다 훨씬 더한 한반도 한반도 대운나로서 네네. 대원나로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투표했다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500만 표로 근래 몇 대에서 안 나온 그 아주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그건 적어도 그때의 사람들이 적어도 막 절반가량은 막 하자 소리는 아니다. 죽어도 반대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에 대원하는 해서는 안 되는 죽일 놈 짓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그 대원하 떨어져 나가고 4대강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1년이 지나니까 4대강도 한번 이제 죽일 놈 짓으로 아직 저것도 아닌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 감정이 일부 희석된 것 같은 양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견고하고 그에 더해서 세대 간 대결은 더욱 심화됐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뭐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 덧붙여서 더 걱정할 것은 네. 이제 이 세대 간 대결에서는 그 지역 대결하고 다르게 어떤 그 특정 세대가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그 지역 감정하고 무관하게 어느 한 그 편향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우리 저 사회 이 저 그 소통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SNS라든가 그 뭐 저부터 시작해서 저 컴퓨터 그 메일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트위터 뭐 SNS 다 합쳐가지고 요 종류의 이 참 소통 시스템은 특정 세대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세대 간 이익에 상관없이 어떤 이견을 형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로 그 점에서 그러면은 그 한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한 인터뷰에서 보수는 완전히 침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수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 보수는 이 보수가 저희가 좀 제대로 정확하게 안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참 그 아주 잡동사니를 실은 아주 거대한 낡은 배처럼 이 보수카라는 이런 말에 아마 좋은 거 나쁜 건 하여튼 진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거시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부정적인 저거지도 다 한꺼번에 싣고 가는 배가 됐는데 그 바람에 거기다가 뭐 이것도 또 일종의 지역 논리인지 모르지만은 80년대부터 한 20년 계속된 좀 진지전에서 난 보수가 제대로 난 대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진지가 거기 날아가 버린 상태. 이런 상태를 갖다가 침몰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금 이른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반년 뒤에 또 대선이 있단 말이죠.
이번 총선이 어떤 대선의 뭐 전초전이다 또는 일부 후보들에 대한 어떤 검증 같은 것들이 벌써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으로 가는 어떤 그 저희 국민들에게 좀 민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요? 이번 대선 별로 참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고 다만 그저 이상한 거. 그 지금까지 살아왔고 되었던 거에 비해서 이상한 것, 징후들 이런 것들만 아주 혼란스럽게 이제 그 참 자극을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저 이상한 징후라 하면 예컨대 뭐 오늘 요 며칠 그 안철수 현상 같은 것도 그런데 나는 도대체가 참 그 의문이 많습니다. 안철수 여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여럿이, 특히 언론이 여럿이 합쳐가지고 예전에 왜 뭐 아바타 키운다 그러나 뭐 키우는 거 있었죠. 저기 저 사람 하나 만들어서 뭐 옷도 입히고 뭐 네, 아바타. 만든 키우고 있었죠. 네. 요즘 아바타 키우게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그 실체 있는 행위의 주체이고 또 그 행위는 나중에 우리 국민 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됩니다. 아주 실질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실질적인 일을 할 후보감을 얘기하는데 전혀 검증이라는 것은 한 적이 없고 그냥 아바타 키우고요. 그냥 자기들 입히고 싶은 대로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 저걸 하는데 나 왜 저랬는지 내가 잘 이해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질 때와는 또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비슷하면서 또 다른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가 훌륭한 대통령감이고 뭐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 사회가 그건 뭐 필요했으면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도 없이 그냥 뭐 남들이 그러니까 와 따라가 가지고 그런 참 아바타 키우는 건 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특히 언론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한 번도 출마하겠다든가 대통령 나겠다 말도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맨날 그 현실에서 후보감하고 붙여가지고 얘 나오면 몇 프로 찍을래? 그걸 묻는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정기적으로 물어요. 시간마다. 나 저런 이상한 짓이 저거 누굴 위해서 뭐 때문에 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그게 이제 언론이 공통되는 해석입니다. 네, 해석인데 그것도 참 책임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뭐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 참 아주 저거 한 말로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 홧김에서 방진한다는 건데 앱이 이제 뭐 시동치동 차려가지고 그런데 그 기존 정당이 그렇더라도 그럴수록 새로 나타날 가능성,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죠. 이 사람 나쁘다고 해서 저게 뭐 뭔지 깡패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것이 와도 그 박수 치고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기대가 검증은 왜 아무도 안 하고?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검증이야 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안떡 면도로 나중에 가서 뭐 아파트 다 키워가지고 뭐 이미 뭐 분바로 저하고 뭐 저 다 커 있는 아파트 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뭐 옷 벗기겠다 하는 게 그게 이상하죠. 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뭘 풀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질문해야죠. 여타 후보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박근혜 위원장서부터 문재인.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네. 이번 그 선거와 관계해서 이제 그 어떤 박근혜 대표의 경우에는 보니까 좀 사실 나는 좀 약간의 의심과 부정적인 걸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가 상당히 그런 걸 풀어주는데 나 외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졌을 거예요.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정치 쪽에 최근 몇 년 동안 일부러 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에 선생님께서 좀 멀리하셨다. 그냥 어떤 작가로서의 참 직업적인 위기 의식인데 보니까 내가 60대 중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젊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한테 아직도 젊으십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돌아와서 문득 어느 날 생각하니까 시간도 많지 않고 시간이라는 것이 참 뭐 아깝다 할까. 시간이 굉장히 내한테는 아주 시급한 관심사가 됐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정치할 것도 아닌데 그거 가서 시간하고 참 정열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뜻이 생겨가지고 이게 꽤나 낭비적이거든요. 이게 남하고 시비한다는 거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다가 또 이제 시비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생산해야 된다. 하나는 내 이제 그들의 어떤 이념적인 편향에 대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말을 지어내야 되고 동시에 또 그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말을 지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고 또 그건 내가 평생 할 일도 아닌데 지금 내 할 일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종의 시간 확보책 같은 걸로 고의적으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름 뭐 이런 것은 이제 피했던 것이죠. 다시 대선으로 돌아가자면은 이번 대선이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보수 진보 양진영의 대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념적인 부분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상하게 그런 뭐라 하나 색깔론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색깔론 한다는 말은 꼭 그 사람 욕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색깔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 요새는 이제 서로 간 피하는 일이 돼가지고 또 이념 자체는 잘 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남북 문제를 보는 시각이다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이 대선에서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그건 행복한 의심인데요. 네. 그거 혹시 득보지 않았을까 여당이 이런 세력한테 뭐 맡길 수 없다 하면서 점찍기를 했는데 처음엔 저거 실수 아닐까라고 걱정했는데 혹시 만약 승인 중에 그것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좀 행복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난 3년 동안 집중적인 폭격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 자식 지금 종북 좌파야 라든가 더 심하게 빨갱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특히 빨갱이라 하는 말을 하는 건 100에 99은 저 빨갱이 한 저 자식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한 이놈 저거 미친놈 아니야 하고 보는 겁니다. 좀 그렇게 사회적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둘 다 보니까 이념적인 부분은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제하고 숨어 있었는데 이쪽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후보가 될 박근혜 대표의 말 중에 가끔씩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네. 어떤 뭐 완전한 색깔로는 아닌데 뭘 하는 세력한테는 맡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군기지 같은 거를 네. 그게 약간 색깔론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상당히 애들러 간 말입니다. 네. 이념에서 좌다 우다 말이 아니고 또 뭐 친북이다 이런 말까지도 아니고 상당히 애들러 한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아주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아주 참 이렇게 말하면 졸렬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기의 저걸 밝히고 국민한테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리고 뭐 참 단결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다시 좀 화해를 해서 뭐 화해 특사를 보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저 자체도 말하자면 단결이나 이런 걸 또
은기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화해 특사를 적극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애매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진보 진영 쪽에서는 남북 관계를 한 10년 후퇴시킨 대통령이다라는 혹평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측 일각에서는 그거는 저 말이겠죠. 저 김정일이 말이겠죠. 김정일이나 북한 수뇌부가 할 말이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남북 통일의 길, 우리 김유신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까? 참 그건 참 크고 참 중요한 일인데 뭐 한마디로 내 같은 저 소설 글쟁이가 뭘 알겠습니까? 쉽게 말할 건 아니지만은 다만 지금 입술로만 하는 이상적인 통일론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속에 딴 말이 있다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합니다. 세상에 없는 일을 있는 것으로 하자니 나고 도저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거로 하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그래 뭐라 하나 평화타일 50% 집어내가지고 네. 무슨 뭐 염당을 해. 이제 새로 연재도 하시지만 시간의 그런 어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어떤 시간 이런 거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앞으로 문학 글 쓰시는 사실 예전에는 내가 아직 젊고 내한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뭐 온갖 화려한 참 저거표가 다 있었습니다. 참 도전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와 경중을 결정하는 것.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것. 선생님께서 지금 가장 이것부터 해야지 하고 맨 앞에 내두고 계신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자꾸 미뤄왔는데 아마 10년 전부터 미뤄왔는데 80년대를 정리하는 거. 80년대를 아마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온도를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의 이 많은 단초들은 8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해하지 못한 것도 내가 80년대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오늘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80년대를 다시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그때 그냥 나는 힐끗 보고 지나가 버렸다든가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을 잘 이해 못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 급한 이제 큰 물건이 되고 그건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그 외에 내가 이제 준비했던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경중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해야겠죠. 그 80년대를 말씀하시면 그 변경 속편 말씀하시는 예, 변경 속편이 되는데 네. 아마 변경 속편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대화라는 양식이 이미 낡았고 또 아마 다음 세대는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래서 어쨌든 3부작으로 해서 갈라가지고 독립성을 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사람의 아들 변경 황제를 위하여 영웅시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저의 그 젊은 날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 모든 작품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밀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밀고 나오게 한 힘은 뭐였을까요? 내 삶 어느 부분에 참 미다스 왕의 이발사처럼 그 얘기 이런 얘기 하면 하자면 안 되겠다. 나 미칠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자극을 준 구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여기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은 정말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절박함.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해서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한참 바쁜 시간을 저희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먼 길로 오시게 해서 불편하게 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